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3주 늦어지면서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고3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진학 길마중과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 진학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유튜브에서 대입공감 똑똑똑을 치시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고교 생활과 대입 전형을 알려줘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가장 신입생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꼽아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해마다 대입 제도가 바뀐다는 거, 그다음 대입 전형이 어떤 게 있는가, 성적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수상 독서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 모의고사가 뭔가, 그 다음에 대학에 합격하려면 도대체 성적이 얼만큼 돼야 되는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오늘 아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마다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우리 아이는 이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 갈 건데 늘 너무 빠르게 변해왔어서 어떻게 이제 될 건가를 이제 한번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거는 고등교육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4년 예고제가 되어 있고, 이 4년 예고제라는 건 우리 아이 같으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2월 말 돼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우리 아이 갈 때까지는 변하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입정책을 중학 3 새학기 직전 2월 말, 우리 같으면 18년 2월 말에 벌써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정해지면 우리 고1인데 8월 말까지 대입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걸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요걸 가지고 대학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입 시행 계획이라는 거를 또 만들게 되고, 그게 고2 4월 말 이때 돼야지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것이다 말 것이다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고3 4월 말 5월 초 되면 수시 모집 요강, 9월 달 되면 정시 모집 요강이 이때 되면 글자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입 정책 기본 요기 넘어가는 시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지금 이 올라간 학생들과 고1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 대입 전형 여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고2와 거의 같이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인원수 변동이야 있겠지만 고2 4월 말에 나오는 내용, 8월 말에 4월 말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어쨌든 고1 8월 말까지 아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 이제 공정성 강화 발표 방안이 나왔었는데, 크게 이제 3개 핵심적인 걸 쭉 뽑아봤는데, 첫 번째 거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이 말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우리 아이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제가 빨간 줄 그어놓은 거 있죠. 우리 아이와 고1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19년 11월 28일은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때죠? 중3 때잖아요. 우리 아이의 입시는 언제 결정돼야 돼요? 중2 2월 말까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이가 중3 되고 나서 아니고 우리 아이 해당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이제 중3 되는 아이들부터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정, 가장 대표적인 게 교외 봉사활동을 해도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3 아이들은 교외 봉사활동은 적힐 수가 없어요. 교내 봉사활동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날짜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고, 중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서울 소재 16개 대학, 이거는 18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40% 이상 우리 아이와 관계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죠. 글자 수가 줄어들 뿐이고, 자기소개서 페이지는 중3 학생들부터 고1, 고2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폐지되는 건 프로파일하고 추천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선발 공고, 요거는 우리하고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역 균형 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저기 대학 입학 전형 음. 발표. 네. 네, 그 자료는 이렇게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발표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그리고 아까 2학년이 되었을 때 4월 말에 전형 계획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입학전형 기본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죠. 정부가 대입 정책을 기본 발표하고 나면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는 대교협에서 1학년 8월 말까지. 그럼 여기 보시면 내용이 수시 모집이 뭐다, 정시 모집, 재외국민 어떤 전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뽑겠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러이러한 전형에 맞춰서 니네는 전형을 설계하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라. 대교협 홈페이지 보통 가시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것도 고2 학생이에요. 우리 아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전형 유형들은 한 번도 지금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전 시행계획. 요게 이제 현 고3은 나왔는데 고2 4월 말까지. 그러면 아까 그 전형 계획 가지고 만들었던 걸 이제 대학들이 우리는 이 전형에서 몇 명을 뽑을 거고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 거고 다 이제 대교협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학교협협의회 대교협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요런 그 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전국에서 어떤 대학들이 교과 전형 몇 프로 뽑고 뭐 뽑고 뭐 뽑고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고, 이게 대교협에 발표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각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야죠.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거다. 지역 인재 전형이 우리 몇 명 뽑을 거다. 무슨 과에서 뽑는다. 교과와 뭐 비교과의 뭐 비율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게 고2 4월 말까지 나오게 돼. 이게 나오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각 대학별로 어떻게 뽑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 아이는 아직 이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또 지금 같으면 4월 말에 고2 학생들이 나오면 유추하는 거죠. 인원수는 변동이 되게 되면 크게 전형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고3 5월 초가 되면 이제 요강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전형 유형이 교과가 있는데 그럼 교과를 할 때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 거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다 볼 거다.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형 계획에서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실려 있지는 않거든요. 전형 계획이 한 20페이지쯤 된다면 전형 요강은 100페이지 넘어가게.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글자 한 개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글자를 만약에 바꾸게 돼서 뭐 잘못됐다 이러면 거의 소송감까지 갈 정도로 대학들도 전혀 못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모집량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입학처. 그래서 모든 건 기본적으로 대학교 입학처에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대입 전에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살펴볼 건데, 크게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고, 수시는 다시 네 가지. 학생부 위주에서 교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실기 실적 이렇게 있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 실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실기 실적은 보통 예체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옛날에 영어 특기자나 과학 특기자가 있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없어서 실기 실적은 예체능. 그럼 정시에도 실기 실적 예체능. 그럼 정시는 오로지 수능 하나 남고요. 수시 때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논술 위주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정부 정책이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줄이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논술 전형이 대학별로 몇 프로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 수능 세 가지 남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 때는 학생부가 제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정시 때는 수능 성적이 제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과하고 수능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이 전형 이거는 2021학년 대입 전형 유형비를 비교해요. 지금 2022학년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거로 할 건데, 정부가 발표해 준 게 있잖아요. 16개 대학은 정시 40% 간다. 그럼 여기서 정시 전형이 기본 30%인데 서울 지역이 이제 주요 대학들이 올라가니까 40%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이 정시가 40% 가려면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끌어오냐면 여기 논술. 논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8.6%가 있어요. 근데 이 교과 전형을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틀로 10%를 정부가 뽑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있는 데는 20%까지, 교과 전형이 없는 데는 10%까지 이게 뽑으라고 이제 거의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 미세하게 늘 거고 정시 40%까지 거의 늘 거고 16개 대학이지만 그다음에 그럼 논술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될 거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교과 전형 평균이 42.3%예요. 근데 부산은 53.8%예요. 부산 지역은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뽑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는 43%가 있는데 아마 미세하게 줄어들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교과, 종합, 정시, 수능 이 세 가지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전형이 제가 봤을 땐 지역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서울 입학하는데 유효한 전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전형은 게 교과 전형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이제 뽑게 보통 될 건데 지역 인재 전형은 교과를 설계하라고 그랬거든요, 교육부에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교과 전형은 설계가 되면 서울 지역 아이든 인천 지역 아이든 경기 지역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교과 전형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 아이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아이들 외에 지원을 하게 될 건데 보시면 인원이 15대가 45,867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뭐 여기에 뭐 특별히 이화여대 몇몇 대학을 빼면 거의 5만 명쯤이 될 건데 5만 명에 10%면 5천 명이죠. 5천 명의 학생들을 교과로만 뽑는 거예요. 물론 면접이나 뭐 수능 성적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교과 전형으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빼고 그럼 전국의 인구 반을 빼고 고등학교 전국에 2,0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특목고 못 쓸 것 같고 자유형 사립고 못 쓸 것 같고 과고 안 될 거고 그럼 우선제도 빼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되니까 1,000개 좀 안 될 거야. 그럼 한 학교당 최소한 5명 내지 6명 전교 5등 안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을 입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내신 성적을 아주 잘 유지한 학생 같으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서울 쪽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혹시나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는 학생이라면 지역인재 전형을 충분히 노려보는 게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발표가 나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앙대, 뭐 고려대 이런 학교장 전형이 있는데 그런 전형들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죠. 학교마다 전체 수험생의 10%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들 지역인재 전형. 네네. 빼고 나머지 고등학교 학생들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10%를 뽑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학들이 10%를 뽑는 거죠. 대학 정원의 10%. 네, 서울, 경기, 인천 대학들은 지역인재 전형 10%를 뽑을 거고 지방 대학들은 워낙 교육과 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몇 프로가 의미가 없는 거고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부산이니까 부산 같으면 부산대 남든가 아니면 서울 쪽 가고자 하는데 서울 쪽 갈 때 현실적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교과만 잘해도 서울 지역 대학에 입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 네.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인데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한테 지원 전략을 논하기 좀 그렇지만 적어도 공부 방향성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 입 전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 이 크게 네 가지. 근데 논술을 좀 빼더라도 이 세 가지 핵심인데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처음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교과 전형에도 종합 전형에도 논술에도 정시에도 들어가는 역량이 있어요. 교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교과란 건 학교에서 배운 성적들을 숫자로 쭉 표현해낸 거죠.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떼보면 뭐 1인이 A인이 B인이 C인이 나오고 정량적인 거. 이런 거는 교과 전형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논술에서 교과 성적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논술 100인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시에도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가장 기본 잘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학교 공부해가지고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역량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보시면 수능이라 보셔야 되겠죠. 어디에도 수능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교과 수능이 있는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과 전형에 수능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성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부산대도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있고 고려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있는 대학들도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 최저학력 당연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 정시엔 수능에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딱 두 가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건 내신 성적 준비하는 거 하고 수능 성적 올리는 거. 그것만 잘 되면 대학을 가는 방법은 다 있잖아요. 이 네 개 안에. 그래서 교과 성적 올리기와 수능 성적 올리기 준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2001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캠퍼스 루비아는 아직 못 누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년도 한 6만 명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부산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정시 선발이 제대로 힘들어가 경쟁 낮아서.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고3 아이들 5만 2천 명이 줄어요. 2학년들이 조금 들지만 우리 때 또 줄어요. 그러면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 때는 거의 10만 명이 넘게 빠지는 거죠. 그럼 대학 가기가 매우 쉬워지는 거죠. 대학 가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4년제 대학도. 가만히 있고 그냥 평균적인 고등학교 생활만 하면 웬만한 대학교는 다 갈 건데 문제는 웬만한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 또 아니겠죠. 아까 교과 성적도 올리고 수능에서 경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정원이 2000년, 2020년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 2021년 고3 되는 아이들 정원이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2학년, 3학년, 1학년이 올라와도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인위적으로 강제 조정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이는 10만 명이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대학 가기는 너무나 쉬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정원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대학 가기가 쉬운가? 보시면 학생 수 감 대입 변화 이렇게 했어요. 재학생, 졸업생, 합격 이렇게 했는데 2018년 수능 신아이들이 53만 명 정도. 근데 작년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 시험 친 게 47만 4천이에요. 바로 6만 명이 줄어든 표가 나겠죠. 그건 우리 아이들도 한 5만 명, 6만 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이가 줄어드니까 대학 가기 쉽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 재학생이 줄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부산 시내도 지금 졸업한 대학교 1학년 된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면 학년 학교당 한 200명에서 160명이 됐어요. 40명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내신 성적의 하락.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은 2009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거의 교과목 선택권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목을 했기 때문에 모수가 컸어요. 분모가. 그러면 당연히 1등급, 2등급 나 숫자가 컸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다양한 선택, 학생 중이면 선택 과정이다 보니까 학생이 선택하게 되면 인원수가 당연히 줄어들어요. 어떤 과목 20명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20분에 1등급이 4%까지니까 20분에 4면 0.8이니까 그럼 반올림하면 1명 되거든요. 1등급이 1명인 과목도 있어요. 원래 200명이 다 들으면 2, 4, 8, 0.4면 8명이 1등급이 나와야 될 게 1명의 경우도 생기니까 등급 따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내신 성적이 지금보다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 건 아니 이제 공부를 못해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간다 내신 성적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문제인데 수능 응시자가 감소하는 게 문제예요. 수시 때 아까 수능 성적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교과전형도 들어가고 논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 들어갈 때 거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최저학력을 하려면 아까 내신도 그랬지만 수능도 모수가 커야 내신 그 1등급, 2등급 받는 비율이 높아질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50만에 4%면 하고 40만에 4%는 다를 거고. 근데 최저학력을 대학들이 지금 2학년까지는 발표난 거, 3학년 발표난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줄어들었어요. 그 최저학력을 좀 더 낮춰주지 않는다면
세자관계를 못 맞춰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여기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보였듯이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게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공부는 한정된 범위에서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암기도 통과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수능 공부는 범위가 어쩌면 12년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암기로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공부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도 내신 성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교사의 성향이나 그다음 과정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수능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정평가 40% 이렇게 해서 수능 내신 성적이 정해지는 거고 수능은 하루 시험으로 정해지는 거고 차이가 좀 있겠죠. 보시면 또 여기서 좀 되는 거는 재학생은 확실하게 5만 명이 줄었잖아요. 여기서 53만에서 47만 될 때 재학생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재수생은 늘었잖아요. 재수생과 재학생 차이는 재학생은 3년 공부한 아이예요. 재수생은 4년, 5년 공부한 아이. 누가 수능을 잘 칠 것이냐? 누가 잘 칠까요? 재수생이 당연히 잘 칠 수밖에 없죠. 보시면 국어 예를 들면 이게 재수생과 재학생 합치면 점수가 100점이 돼야 돼요. 평균 표준 점수가. 이거는 뭐 계산하기 어렵죠. 그냥 100점이 돼야 되는데 재학생 평균은 97이에요. 0.1이에요. 근데 재수생은 109.6이에요. 격차가 12점이 넘게 나요. 그럼 이 점수를 그대로 끌고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끌고 정시까지 갔을 때 재수생을 혹은 N수생을 재학생이 이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 때는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재수생 비율이 60%, 70% 가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인데 재수를 염두에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재학생 때 끝내려면 정시까지 끌고 갈 게 아니고 언제? 수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거라든가 수시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만 할 수 있고 재수생들은 다 정시로 100%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재수생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는 숫자가 딱 정해진 거니까 그 점수로 가지만 재수생 같은 학생부 종합을 많이 쓴다. 작년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쓴다면 또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럼 아이들은 또 학생부 종합은 뭐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까 정시로 좀 많이 넘어가든가 이런 경향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은 좀 정시에 좀 중심을 두고 그리고 정시가 기본적으로 40%잖아요. 40%라는 의미는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있으면 단일 전형으로는 종합이 제일 큰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을 정시로 뽑잖아요. 정시로. 수능만 잘 치면 40%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굳이 한번 실패했던 교과나 종합이나 이런 거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수능 공부만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3학년 때는 내신 공부하고 뭐 체육대도 했지만 이제는 공부만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집중력이 해야 된다는 거고 수시 때 못 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원 자격에 뭐 재수생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서울대 지역 인재 전형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학생만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재수생이는 못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게 1학년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당면 과제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하고 좀 달라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34시간이에요.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5, 7, 35, 7시간인데 하루만 6시간 돼 있는데 창의적 체험은 각각 1시간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교과 수업은 주당 30시간 이 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 수업은 30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은 4시간 이렇게 편제가 되고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보통 교과는 일반 인문계나 자율형 사립고에서 배우는 거고 전문 교과 1은 특목고,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배우는 거고 전문 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반 인문계라면 이렇게 배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실험, 한국사까지 이게 공통 과목.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누구나 배워야 될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다른 학생과 다를 수 있고 짝짝으로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선택 과목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이란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자기 흥미 적성에 맞게 나오는 거고 이 차이는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상대 평가예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대 평가예요. A, B, C. 80점 넘으면 A, 60 넘으면 B, 60이면 C. 내신 등급까지 상당히 좀 여유롭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개정교육과정 이수 단위가 나오는데 총 우리 학생은 204단위를 이제 배우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되어 있는데 기초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초 과목이라 부르고 사회과목, 탐구 과목이라 불러요. 요게 이제 공통 과목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 10시간, 음악 미술 10시간, 기술 과정 교양 과목 16시간에서 94시간은 필수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돼. 똑같이 이수해야 돼. 일반 인문계는. 그리고 86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자율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맞춰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개정교육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했잖아요. 공통 과목이 요거예요.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표시해놨죠. 1학년 배우고 요걸 2, 3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섞어서 자유롭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걸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걸 많이 할 수도 있고 빨간색 테두리에 넣은 건 수능 과목이란 말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능 과목이 아닌데 과학 2 과목하고 수학의 기하 과목만 수능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학년 때는 모든 걸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도 학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들으면 되는데 이제 1학년 말쯤 1학년 아마 2학기 넘어가면서부터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들을 것인가를 부모님하고 학생이 잘 의논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잖아요. 90 넘으면 A, 80 넘으면 B.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깨끗이 지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래서 공통과목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 그랬잖아요. 원점수 나오고 과목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등급 나와요. 교과정 갈 때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교양 해서 똑같이 등급 나와요. 예술 체육은 중학교 때 같이 3단계 A, B, C 끝나요.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요게 지금 3학년 아이들하고 다른데 등급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원점수 평균 나오고 석차 등급 없이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이렇게 A, B, C 비율만 나와요. 제가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전문 교과본은 아까 외고 특목고였고 2는 특성화고등학교 이고 요걸 한번 고민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학년 때는 13명 이하 나올 과목이 없어요. 다 듣기 때문에.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됐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이 되면 13명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뭐 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20명일 땐 등급을 내야 돼요. 근데 13명 이하가 되면 등급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만 딱 찍고 여기 보시면 원점수, 과목평, 표준 편차는 다 나오지만 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너무 학생이 작아가지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올 것 같다. 13명 이하가 되면 성적 측정 안 하고 등급을 안 내고 점 딱 찍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신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주냐 달라질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적극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설해달라고 요구해주면 개설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예요. 이건 아직 부모님이 잘 모르실 건데 2학년 올라가면 11학년 아마 겨울쯤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는 개설 안 되는데 이걸 꼭 듣고 싶은 게 이렇게 있다면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물리2 개설이 안 되는데 꼭 듣고 싶다. 그럼 옆에 학교가 합심해가지고 물리2 해서 10몇 명 만들어 듣는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등급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로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이 진로에 맞춰서 원하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다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들어가게 되면 뭐 1학년 때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과목 선생님이 진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쭉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걸 들어보고 내 진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좋다 나쁘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 그 개설되는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요?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 그 연구부장 선생님이 보통 교육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야기는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교육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도 안내되고 있고요. 그런 게 근데 개설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 것들이 보통 개설이 되더라. 그리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공동교육과정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나온 내신 성적 방법이에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는 중학교 때 A, B, C, D, 5단계였다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아까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동 과목은 1등급, 9등급 상대평가예요. 100명이 있다면 4등까지,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11%까지 2등급, 3등급은 23%까지. 요까지. 안 올리면 물론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 숫자로 나오는 건 상대평가구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예술 체육은 아까 그 중학교 때 아마 예술 체육 ABC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 돼 있던 것들이 ABC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60점 이상.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A, B, C, D는 뭐냐면 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 옆에 A, B, C, D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 갈 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요 등급하고 A, B, C 요거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단위수이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 과목에서 평균이 70점인데 내가 95점 받았다. 표준 편차는 10점이다. 그 말이고 성취도는 A. 아까 요거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석사 등급은 1등급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진로 선택이나 예체능 과목은 평균이 70점인데 이 아이가 원점수가 95점이에요. 근데 95점 이상이 몇 명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80점 이상이 A가 32.4%, B가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은 크게 두 가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나 반영할지 안 할지까지 결정이 돼 있지 않아서 아마 4월 말 돼봐야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 고전 읽기 고전 해놓은 건 요거는 지금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3학년들 요거는 현재 1학년, 2학년 될 아이들 요 차이입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진로 선택 고전 읽기가 진로 선택 과목인데 같은 과목이지만 3학년들은 등급이 나오고 1, 2학년들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어느 학교 고등학교에 성적표를 들고 와가지고 쭉 다 쳐본 거거든요. 지금 고3 올라가서 이게 3학년 성적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교육과정표 보고 가상으로 만든 거 요 두 개는 그대로 있는 성적이에요. 보시면 숫자가 나오는 게 있죠. 일반 선택하면 등급이 나온다는 거.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는 등급이 나와야 되죠. 3학년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1학년 참고인을 만든다고 등급을 다 삭제한 거거든요. 등급 나오는 과목이 몇 과목이었냐면 42과목이에요. 우리 지금 3학년 아이들.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진로선 등급을 빼버리면 28과목이에요. 42개에서 28개 엄청나게 주는 거죠. 대신 등급이 나오는 숫자가. 근데 교과전의 제일 핵심은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일반 선택이나 공동 과목이에요. 그러면 42과목에서 내신을 내던 거 하고 28개에서 내신 내던 거 하고는 숫자가 엄청 달라졌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1학년 때 과목이 14과목이 등급이 나와요. 근데 2학년, 3학년 요거 합치면 3학기인데 3학년 2학기는 수시가 아니니까 빠지고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합치면 14과목이에요. 14대 14예요. 1학년의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원래 42개일 때는 보통 3, 3, 4,
30, 30, 40. 1학년 거 30, 2학년 거 30, 3학년 거 40이든가 20, 30, 50이든가 아니면 통으로 100% 이렇게 보통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20, 30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학년 때 과목이 엄청 줄기 때문에. 통으로 거의 다 100으로 갈 건데 1학년 때 과목이 절반이에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잘 못 받으면 교과 전형 같은데 사실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1학년 때 내신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걸 해놓은 건 뭐냐면 학교마다 전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전 과목 할 때는 3.37, 3.357 요 정도 되죠. 근데 8개만 반영하면 1.97, 917. 그럼 우리 아이 내신은 몇 등급일까요? 나 몇 등급이야 하는 거는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대학 갈 때 내신이 몇 등급인가 중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몇 등급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갈 때 한 줄로 줄을 쫙 세웠잖아요. 고등학교는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없어요. 과목별 몇 등이고 그 과목별 등수가 합쳐진 게 전교 등수가 될 수 있는 뭐 이래도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내 등수는 몇 등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전교 1등도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죠. 대학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이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각 학교의 내신 성적들 좀 받아봐요. 봐서 이제 봤는데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학생들랑 비교해보면 15,119에서 14,178명이에요. 줄었어요. 물론 똑같은 학교들을 점수 조사를 한 게 아니지만 비슷한 학교를 숫자를 모은 건데도 보면 한 1,000명 넘게 줄었잖아요. 아이들이 줄고 있구나 하는 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제 문과 이과가 없는 건 아시잖아요. 인문 자연은 없지만 인문계열 트랙, 자연계열 트랙 이렇게 내가 성향적으로 자연계열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아이, 인문계열 선택하는 이렇게 좀 나눠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 아이들 8,182에서 6,932가 됐어요. 엄청 줄었죠. 이 위에 중고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반면에 인문은 6,637에서 7,240 오히려 늘었어요. 이유는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죠. 어려운 수학을. 과학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인문계열 트랙을 탄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의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연 상위급 소위 말하는 전 과목을 1 찍은 아이들이 6명에서 5명, 그 다음 1.5가 165에서 140을 크게 안 줄어요. 그죠? 분명히 애들이 작으면 엄청나게 줄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주는 이유는 아이들을 전체는 줄었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은 자연계를 가 있는 거죠. 인문계열 보시면 1, 0, 116, 114 크게 안 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였냐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과목을 들으면 성적을 같이 내잖아요. 인문계, 자연계가 없어요. 국어를 들으면 자연계든 인문계든 모수가 분모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건 편리상 분리했을 뿐이고 인문계열 트랙 타는 아이, 자연 트랙 타입. 그래서 과목은 같기 때문에 인문계열 아이들이 상대적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조금 작다는 거죠. 인문계열도 대학 가기가 내신 성적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이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다. 과학교 1등인데 인문계열 갔다 하면 사실 인문계끼리 듣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제2외국 같은 이렇게 있다면 그런 거에서 성적이 월등히 높으니까 최상위권 성적을 상대적으로 받기는 쉽겠죠. 자연계열 가는 것보다는. 이해되시나요? 자연계 애들이 공부를 좀 더 하니까 1학년 때는 자연계 애들이 등급이 높을 수 있겠네요. 1학년 때는 공통이니까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자연계 애들이 그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결과론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1학년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알 수 없고 평균이 끝나고 나면 이제 1학년 때 성적도 자연계 대부분이 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수상,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물어보실 거예요. 교과전형 같으면 오로지 숫자로만 가요. 등급 혹은 진로서 A, B, C 로만 가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봐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가 주요 판단 요소거든요. 대학들이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봐요. 부모님은 어떤 영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학업 역량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공적 합성, 인 줄 알아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혹은 봉사활동 열심히. 부모님, 어머님들은 봉사활동,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 이렇게 하는데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업 역량이 교과는 정량적으로 나온다면 종합은 정성적으로 나온다는 차이가 있고 학업 역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가야 돼요. 인성은 다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저는 인성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쓴 아이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353명한테 설문조사 했대요. 당신들은 아이들을 뽑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평균이 매우 중요가 70.5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70.5를 상회하는 거, 평균 높은 거. 이거 밑에 거,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진로 희망, 지원 동기, 그다음에 배려심 이런 것들, 요 위에 이런 것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교수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건 점수가 훨씬 높다는 거죠. 결국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과목일지 주요 과목일지 서술형 평가인지 과정 평가 이런 게 있겠지. 다 이거를 교육과정상의 교과 수업으로 통칭할 수 있다면 교과 성적 좋은 아이를 당연히 좋게 보죠. 서울대는 수능을 수시 때 안 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이 좀 약해 보이고 어떤 대학은 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학생부 종합의 제일 핵심 요소라고 보통 보는데 학생부 종합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제가 봤을 때 학업 역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34시간이랬잖아요. 30시간이 수업이고 4시간이 자율활동, 창체활동이잖아요. 그럼 30시간이면 학교에서의 시간의 전부가 교과 수업이에요. 교과 활동이고 우리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보통 아까 보면 과목 선택하면 등급 나오는 게 7개였고 등급 안 나오는 거 3개 하고 또 국어 수학 영어 한 2분씩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10서너 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요. 그 10서너 분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요. 어디에다가? 세분능 및 특기사항에서 평가를 해주세요. 그게 그러면 6천자, 7천자가 되면 거기에 우리 아이에 대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 아이는 뭐 탐구력이 뛰어나다, 관찰력이 좋다 이런 평가가 들어간다면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해 줄 필요는 없겠죠. 서너 분의 선생님이 그걸 평가해 주면 진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활동과 세특이에요. 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요거 말고 요걸 자꾸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수상 경력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은 수상 경력이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율활동도 30자. 자율활동이 아니고 자율동아리.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도 500자가 들어가는데 자율동아리는 하나밖에 못하고 30자 써요. 정규 동아리는 500자 다 쓸 수 있고.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정규 동아리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꾸 자율 동아리 뭐 할까? 정규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엮어져야 되지만 가장 기본 바탕은 요게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평가를 500자로 해주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요거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 세특 교과 활동에서 뭐 자연과학에 뭐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동아리나 자율활동이나 수상 이런 데 그런 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면 이 아이는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판단되겠죠. 이거는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이나 수학이 한 5등급, 6등급 나온다면 이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 대학에 뽑고 싶은 아이구나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될 때 요게 빛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는 학업 역량을 먼저 키우고 같이 가는 걸로. 그게 더 중요하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보면 기재 금지되는 게 있어요. 공인어학 성적 안 되고요. 교회 활동 안 되고 논문도 안 되고요. 어학연수, 해외 체험 다 안 돼요. 부모님이 뭐 의사하고 이러면 바로 떨어져요. 탈락. 그다음에 장학생 장학금도 안 되고요.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탐구 실험 R&E 했다?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이 제가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거, 저는 외고 뭐 특목고 나오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오로지 그 학생이 학교 생활 속에서 한 것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현혹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교과 성적을 올리고 그다음에 창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복 기재 불가는 뭐냐면 한 군데 적히면 다른 군데 적힐 수가 없어요. 생활기록부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느 한 항목에 적히게 되면 다른 항목에 절대 중복 기재가 안 됩니다. 만약 수상을 했다면 수상란에만 적혀요. 딴 데 안 적힌다는 거.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분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 500, 500, 700, 500. 1학년은 봉사특기가 빠졌어요. 3학년은 있고. 봉사특기가 빠졌으니까 손해지 않을까 이러는데 봉사특기가 안 중요하니까 빠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중3부터는 이제 교회 활동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학교 교육과정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거면 우리가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봉사특급 아예 교회 활동 빠지는데 교회 활동을 중요시 여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 활동인데 들어가는 활동들이 있어요. 보시면 창의적 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하나에 적는데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주체가 주관한 체험활동.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탐사 보고서를 썼어요. 적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가 했고 국내니까.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 우리 학교 있는데 옆에 학교. 예를 들면 옆에 학교, 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뭘 한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했어요. 그러면 동일 학교, 고등학교니까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봉사, 영어 독서를, 영어를 가르쳤어요. 못 적어요. 대학교에 아린이 활동을 했어요. 못 적어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 활동. 교육부, 교육청, 교육특, 직속기관. 여기는 쓸 수 있어요. 부산시청에서 뭘 했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학 캠프를 하게 될 건데 교육청 주최 주관이에요. 그거는 생활기록부에 쓸 수가 있어요. 2년 전에는 교육청하고 부산시청하고 연합 주최 주관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못 썼었어요. 왜냐하면 주최 주관이 부산시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딱 하나.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면 쓸 수 있고 해당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혹시 네.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주최 주관한다는 거는 쓸 수 있다 했답니까? 네. 그거는 뭐 따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서 확인됩니까? 학교에서 아마 저기 교육청에서 하면 그 공문으로 다 학교로 내리거든요. 예. 내리면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한테 안내가 될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아까 제가 말한 교과 성적 중요하고 수능 중요하다 했잖아요. 수능은 3학년 11월 달에 셋째 주 목요일 한번 딱 칠 건데 그때 그러면 얘가 점수가 얼만큼 나올지 연습을 해봐야 될 거고 그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수능이 녹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은 대학교 1학년 쳤던 거고 이제 고3 아이들이 칠 거고 2학년, 1학년은 이렇게 돼요. 이제 선택형 수능이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서 문학 시험이 기본이고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의 매체냐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수학 같으면 수원, 수투를 같이 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치게 돼요. 치게 되는데 점수가 각각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합쳐서 나와요. 그럼 확통 친아이와 미적 친아이와 기하 친아이가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정값을 다 줘요. 보정값을 줘서 줄을 한 줄로 세요. 수학 가형, 나형일 때는 가형 점수 따로, 나형 따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과목은 세 과목이 있지만 점수는 한 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정값을 점수를 줘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 탐구, 과학 탐구가 원래는 기존에는 사회 두 과목 치든가 과학 두 과목 치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회 과학을 섞을 수 있어요. 사회 한 개 치고 과학 한 개 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인문계열 아이가 과학 두 개 쳐도 되고.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45점 넘으면 40점 넘으면 1등급, 35점 넘으면 2등급, 30점 3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국어는 아까 선택형이라 했잖아요. 이 아이는 화법과 작문을 친 거예요. 한 줄이죠. 수학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와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100분이가 없어요. 90점 넘으면 1, 80점 넘으면 2 이렇게 나오고 사탐, 과탐을 섞었어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라서 등급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요거는 3학년 6월, 9월 수능 대봐 이성계표를 받아봐요. 교육청 주관하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건데 원래는 입학해서 3월 달에 쳤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4월 2일이 첫 시험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다음 6월 달, 9월 달, 11월 달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3, 6, 9, 12 1년에 4번을 치게 돼 있고요. 3학년 되면 3, 4, 6, 7, 9, 10 그다음에 수능 돼 있고 6월 달, 9월 달, 11월 달이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능 성적표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청단위 시험이고 그렇게 성적표가 안 나오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 가능한 것들이 나오는데 성적표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국어 지금 이제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나올 건데 원점수 몇 점 받았다. 아까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표준 점수로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학급, 학교 석찬 이렇고 전국 단위 100분위 나오고 등급 이렇게 나와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해당 등급자 응시자 수 각각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몇 명씩 받았는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 영역에서 국어에도 이런 주제들이 있을 거면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에서 어떤 걸 많이 맞췄나 작게 맞췄나 혹시 점수가 떨어지는 게 있다면 그 영역이 약한 거겠죠.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참고자료 중 요거는 뭐냐면 정시에는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해가 영어까지 조합해 갈 거잖아요. 각 조합했을 때 내가 상대적 백분위가 어떻게 되는가. 백분위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99%라는 건 100명 중에 1등이란 말이에요. 99.5%라는 의미는 1000명 중에 5등 안에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친 거에 대한 OS 정답률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거는 틀려도 돼요. E라는 거는 20% 미만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리는 거고 소위 말하는 수학에는 킬러 문항 이런 게 있어요. 21번 같은 거 그다음에 29번, 30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틀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틀렸잖아요. B. 난이도 B라는 건 대부분 60% 이상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60%면 5등급, 4등급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니까 좋은 등급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쉬운 문제들을 충분히 익혀서 기본점을 다 받고 나머지 이제 킬러 문제들 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듣기를 틀렸어요. 듣기 틀리면 치명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안 틀려야 될 과목들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어려운 과목들을 먼저가 뒤에 또 가는 게 더 중요한 수능 성적 관리 방법, 모의고사 관리 방법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려면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렵고 답하기도 어렵고 왜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지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답할 수 없다를 제가 드릴게요. 2019학년도 주요 대학 교과 성적 전형 합격권이에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인데 혹시 맞추실 수 있겠어요? 이쪽의 대학은 어디? 네, 고려대. 여기는 한양대, 여기는 중앙대. 이렇게.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가 있는데 어느 학교 성적이 제일 좋아 보여요? 한양대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고려대보다. 이유는?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고려대는 최저가 있어요. 이 숫자들은 보통 80%, 85% 컷이거든요. 대학들이 제공하는 게. 100명 중에 80등. 그럼 이 정도에서 쓰면 크게 안 떨어지고 붙는다는 게 명확해요. 숫자만 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의 유무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 건 충분히 나오고 작년도하고 최저도 안 바뀌었고 보는 과목 수도 똑같다면 거의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유는 인원수가 줄 거니까. 그러면 작년 거 보고 쓴다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과 전형은 명확해요. 아, 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가르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비슷한 경쟁률에 전형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종합할 때 제가 보통 보여드리는 건데 AB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뭐 A가 공부를 잘해야죠. A는 올 1이고 BI는 평균 되면 1.4예요. 당연히 A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교과 전형에서는. 근데 종합 전형 이렇게 한번 볼게요. 1학년 1학기 안 보면 89점인 학생이 A 1등급이에요. 87은
2등급이에요. 그럼 이 학교 커트라인은 1등급이 88점인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 어쩌면 나쁘게 말하면 운 좋게 1등급 됐고 얘는 안타깝게 2등급 됐고 여기도 보시면 94, 93인데 1이고 2예요. 94는 운 좋게 1, 안타깝게 2. 근데 여기는 어때요? 88, 91, 87로 1인데 여기는 190, 100이면 얘가 전교 1등이겠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운이 없어서 이자가 섞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 분의 특기사항 한번 볼게요. A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좀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B 학생은 이런 걸 적어줬다면 정말 기억에 남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특이 참 세 분의 특기사항이 잘 적혀 있는 아이죠. 수상도 보니까 장려대 이 아이는 장려, 우량, 최우수 점점점 높아졌겠죠. 이런 걸 종합한다면 정성평가라면 B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이라도 1등급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1.4등급 공부 잘하는 애예요. 어차피 이건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1등급이 1.4등급도 잘한다고 안 해요. 그냥 학업 역량 A 이걸로 끝이에요. 1과 1.4는 학업 역량 똑같이 A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세팅이라는 정성적 평가에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B가. 그럼 B가 당연히 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근데 단지 숫자만 보이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1등급은 떨어지고 1.4가 붙었대. 그 학교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숫자만 보이니까. 학종엔 숫자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희대 걸 제가 자료를 들고 왔는데 학종에서 경쟁률이에요. 23대 1부터 쭉 나와요. 평균 거의 20대 1 가까이 돼요. 20명 중에 한 명만 뽑아내면 학종이. 총원을 고려하면 한 10 몇 대 1쯤 될 거예요. 총원이 보통 100% 되니까. 어쨌든 10대 1이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보면 요거 봐요. 합격자 평균 내신. 와, 2.7. 나는 2.5야. 합격하겠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사학과 평균 내신이 2.1이잖아요. X 빨간색은 불합격이에요. 동그라미는 합격이에요. 동그라미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1점 되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근데 이 아이들 몇 명 때문에 평균이 2.1이 된 거예요. 그럼 2.0인 아이는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 될까요? 100%일까요? 10대 1이죠. 평균이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평균이란 건 모든 합격자들의 평균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 내신 등급 아이들은 불합격자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20대 1이었고 충원 고려에도 10대 1이에요. 그래서 이 내신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논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건 자신 있게 써봐. 다 돼야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과 보면 3.7이에요. 여기 있는 과목이 죄송한 말씀 정상적으로 일부간 이문계는 아니겠죠. 과고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3.7 여기 있는 애가 붙었을까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평균 내신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대학들이 많이 공개해 주니까.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보는 게 상담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들어가시면 상담하게 되면 선생님 상담 프로그램 쓰시는 게 있거든요. 대교육이 제공하는 거. 거기에 보면 합격자 데이터들이 쭉 다 들어와요. 그럼 그 내신들을 성향을 보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따져야 되지. 그냥 숫자 한 개만 딸랑 보고 될 것 안 될 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 학부모도 옆에 저 등급 분포 저거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공개돼 있습니까? 네, 대학교 입학처 지난 자료 보기, 지난 전형 결과 보기 하면 전부 다 나와. 많은 학교들이 제공을 해요. 제공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제공을 요즘 많이 하고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나오는 건 경희대가 좀 많이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평균 내신 등급이 얼마고 그다음에 85% 컷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 정도까지 다 보통 보여주거든요. 어느 학교 들어가도 요즘은 거의 다 나오신다고 되고 안 나온 대학도 물론 당연히 있어요. 대부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뭐 추가 질문 하실 게 있나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네. 그 저희 애를 어떻게 하면
연고대를 보낼 수 있는가, 그 학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일단은 입학만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을 물어보러 사실 왔는데 그 쭉 들어보고 나니까 좀 제가 그런 질문이 잘못될 것 같다.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들어가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계시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가겠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러니까 커가면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전략을 좀 맞춰갈 건가,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 혹은 뭐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은 방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